어떤 질문이었냐면은 다이어트를 정말 여러 번 해왔는데 정체기가 올 때마다 의지가 약해져서 포기를 하다 보니 요요가 더 심하게 와서 처음 다이어트를 했을 때보다 살이 더 쪘습니다. 식욕이 억제가 안 돼서 식욕 억제제를 달고 사는데 약을 먹는다고 해서 더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물론 뒤에 부분은 제가 발췌를 했기 때문에 생략이 됐는데 결국 계속 살은 계속 찌는데 다이어트를 제대로 못하고 포기를 하게 된다. 어떡하냐라는 질문이셨어요. 이게 바로 다이어트의 정형적인 사례죠. 악순환에 들어간 사례예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짚어볼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 가장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이 정책이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면 여러분들도 너무 흔하게 듣는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다이어트라는 단어 자체도 그렇고 정책이니 뭐 세트 포인트니 뭐 이런 기타 고유 명사들에 대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는 이미지로 의뢰 넘기시는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그 개념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굉장히 잘못된 길로 빠져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정체기라는 것은 이 말 그대로 체중을 감량을 하다가 감량이 멈춰서 정체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기에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되면은 수분과 근육이 손실이 되면서 내가 노력하는 대비 체중 감량이 좀 보다 쉽게 일어나는 상태가 돼요. 이때 이제 극단적으로 시기를 조절을 하면 할수록 이제 감량폭이 더 커지기 때문에 초반에 엄청 불타오르죠. 막 다이어트에 매진하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정체기를 맞게 되는데 요즘에는 정체기의 시기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던 때보다 훨씬 빠르게 정체기 시기가 와요. 왜 그러냐면 식이요법에 대한 이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대부분들이 식이요법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처음부터 운동, 식이 조절을 전공법으로 가지 않고 무조건 식이 조절만 극단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효과성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1주, 2주 만에 벌써 정체기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운동과 식이 조절을 동시에 하게 되면은요. 꾸준히 감량이 되다가 한 달 내지 한 달 반 정도가 됐을 때부터 정체기가 원래 오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그럼 정체기는 과연 무엇이냐?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이어트 초반에 나타나는 정체기는 결국 근손실이죠. 근육량이 감소를 하면서 나타나는 대사저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수분과 함께 근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전만큼 몸 자체가 배출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여자분들이 운동 대신 먹을 것을 줄이죠. 내가 운동할 바에는 안 먹고 만다. 이러면서 다이어트를 하세요. 그만큼 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몸을 움직이고 활동을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이건 자신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원래 여자들은 운동보다는 식이 조절을 많이 하려고 해요. 어쨌든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계속 근육량이 감소를 하면서 대사가 저하가 되고 정체기가 빨리 오고 그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저하된 대사량을 가지고 먹는 건 원래대로 돌아오다 보니 예전보다 살이 더 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정체기가 온 상황에서 내가 단백질 보충제도 먹고 뭐 근력 운동을 시작을 하면 정체기는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이런 1차 정체기 이후부터는 무조건 지방이 빠지게 된다라는 신호거든요. 아, 더 이상 빠질 게 없어서 이 상태로는 근육 더 이상 안 빠져. 그래서 체중 감소 안 돼. 그러니까 근력 운동을 하면 더 살이 빠질 거야 라는 신호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지방은 이런 부피 대비해서 무게가 좀 가볍다 보니까 체중적으로는 잘 티가 안 나요.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열심히 버닝을 해왔던 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감을 느끼게 되죠. 아니, 왜 죽을 듯이 안 먹고 있는데 살이 안 빠지지? 내가 오늘 식욕 참느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왜 체중계에 변화가 없지?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포기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동과 식이요법을 전공법으로 제대로 하게 되면은 초기부터 근육은 좀 유지가 되죠. 근력 운동도 같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리고 지방은 타기 시작하면서 감량은 좀 느려요. 감량은 이제 막 극단적인 식이 조절을 했을 때보다 느리지만 그리고 고생은 좀 더 하죠. 운동도 하게 되니까. 근데 정체기는 더 한 달에서 한 달 반 사이에 다소 늦게 찾아오게 된다. 그렇다면 다이어트는 무조건 운동과 병행을 하는 게 정답이냐? 사실은 맞아요.
저도 이제 다이어트에 있어서 심리적인 문제를 알기 전까지는 일단 무조건 근력 운동과 식이요법이 병행되는 것만이 다이어트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있던 운동 맹신론자 약간 이렇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몸에 국한된 다이어트는 현재까지는 이런 근력 운동과 식이 조절하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그 외에는 편법들 있잖아요. 뭐 어떤 식이요법이 요즘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간헐적 단식이니 뭐 LCCF 식단이니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게 나왔으니까 거기에 많이 매달리는데 사실은 운동이 결합돼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운동과 식이요법을 정석으로 하더라도 정체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육이 아무리 유지가 되고 근력량이 조금 더 늘어난다고 해도요. 결국은 섭취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의 대사율이 떨어지는 상태다 보니까 즉 몸 전체는 에너지를 잘 소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근육의 에너지 소비량에만 초점을 맞추고 의존을 하게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에너지 소비는 근육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근육을 통해서 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한계가 있고요. 신체의 전체 소비량 중 퍼센테이지도 좀 적은 편이에요. 의아하죠? 우리가 외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키울 수 있는 소비량이다 보니까 우리의 의지대로 조절할 수 있는 소비량이다 보니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지금 운동법 다이어트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있어요. 사실 이제 킵 다이어트에 들어서면은 이 근육에 따른 에너지 소모보다 정신적인 뇌활동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택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이런 근육량에 따른 에너지 소비가 가장 컸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운동하는 그 순간에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것도 있지만 커진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에너지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사율이 점차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밀히는 근육뿐 아니라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에도 에너지가 쓰이고 뭐 소화를 시키는 것에도 에너지가 쓰이고 심장이 뛰는 것에도 에너지가 쓰이고 뭐 간에서 해독작용하는 거 뭐 생각으로 하는 뇌의 활동 이런 모든 장기를 운영하고 신체 기관을 운영하는데 전부 다 에너지가 쓰이고 심지어 근육에 쓰이는 에너지 소모보다 더 크다는 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면 뭐 근육은 그렇다 쳐요. 내가 뭐 단백질 보충제 먹고 그리고 운동을 했으니까 좀 커졌어.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시기를 제한하면서부터는 기타 모든 장기 및 호르몬 분비 이런 면에서 대사가 저하가 되면서 에너지 소모율은 결국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계점이 오면서 체중이 정체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 일부 전문가들은 되게 쉽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 해오던 다이어트는 그냥 일상이었다고 생각을 해라.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보다 더 강도가 높게 뭐 설사 섭씨는 그대로 두더라고 하더라도 운동량을 더 높여라. 강도를 더 높여라. 그러면 정체기는 극복이 된다라고 아주 말은 쉽게 하죠. 즉 이제 운동하는 양이 많아져야 운동하는 동안에 칼로리 소모가 더 높아지고 근육이 더 커지게 돼서 대사율이 증가한다고 오로지 근력량에만 의존을 하게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돌아올 수가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근력 운동 죽는 날까지 할 수 없잖아요. 그걸로 근육량에만 의존을 해서 대사율을 높여놓으면 그 운동을 멈추는 순간 결국 요요가 극심하게 돌아온다는 얘기가 같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죽어라 굶고 운동해도 살이 더 이상 안 빠지는 상태가 정책이죠. 그 상태를 계속 유지를 죽는 날까지 해야지만 그 몸이 유지가 된다는 게 다이어트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죽는 날까지 그 상황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식욕 억제제를 달고 산다는 얘기는 결국 이 단계까지 와보지도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초기 1, 2주에서 정체기 요요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계속 수분과 근육만 빠졌다 쪘다를 반복하면서 대사율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정체기의 실체를 알았다 치고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식욕 억제제에 대한 부분이죠. 당연히 식욕이 억제가 안 된 상태이다 보니까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실 텐데 이게 식욕 억제제뿐만 아니라 커팅제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뭐 기타 뭐 불면증이면 이제 수면제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소화 기능 돕는 소화제도 들어갈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 약에 너무 완전히 의존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자님은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운동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고
다이어트를 하고 싶지 않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 자신이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다이어트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은 만약에 내가 생존을 하는 데 위해서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아픈데 운동으로 개선이 된대. 그럼 여러분 당연히 운동합니다. 반드시 해요. 그리고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재활 운동을 해야 된대. 그러면 그 운동 반드시 합니다.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자기가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 사실 하기 싫거든요. 여러분 하기 싫으시잖아요. 귀찮고 하기 싫어요. 정말 고도 비만이어서 내가 운동하지 않으면 죽는데 하지 않는 이상은 다이어트는 무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야 하는데 막 날씬해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 필요성이라는 게 아니라 살이 빠져야 남들이 좀 제대로 나를 봐줄 것 같고 내 자존감도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서 같은 것이지 실제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인간의 마음 자체가 신체가 건강하게 생존을 하고 여자로서는 그 의미, 즉 행복을 추구하는 나가는 데 있어서는 다이어트라는 개념은 필수가 아니에요. 설사 내가 좀 뚱뚱하고 외모가 빼어나지가 않다고 해도 충분히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외모 때문이 아닌데 외모의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게 된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진정으로 다이어트에 의해서 자기가 운동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다이어트에 목숨 거는 분들 계시죠. 다이어트 중독에 들어갔거나 예전에 저처럼. 그런 분들은 이미 필요에 의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강박, 즉 심리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고, 이 점을 빨리 모두가 깨달아야지만 지금 질문하신 질문자님도 마찬가지로 식욕 억제제를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걸 못 깨닫는 이상은 식욕 억제제 절대 못 끊어요. 이제 식욕 억제제를 계속 복용을 하다가 몸에 엄청난 무리가 와서 더 이상 이렇게 가면 나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존과 연결이 되면 그제야 비로소 끊을 수 있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의 경우에도 계속 식욕 억제제에 의존을 하고 끊지를 못하다가 반동성 부종이라는 게 좀 심하게 생겼어요. 반동성 부종이라는 거는 이제 식욕 억제제에는 무조건 이런 이뇨작용 같은 게 섞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수분이 빠져야 드라마틱하게 일단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꾸 이뇨작용을 해. 그러면 몸에서는 생존과 직결해서 몸에다가 틈만 나면은 수분을 좀 저장해 놔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대로 몸에 수분을 저장하게 돼요. 그러면 부종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반동성 부종이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너무 붓고 너무 이게 힘들어져서 이렇게 가면 진짜 좀 큰일 나겠구나 싶어서 이제 약을 끊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면 식욕 억제제 의존은 어지간해서는 끊을 수가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꾸준히 행복의 감정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이 스트레스와 상처를 회복하는 그 시스템이 필요한 것이지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마이너스의 감정을 극복해서 상처의 감정을 극복해서 플러스의 감정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보니까 이건 다이어트랑 무관한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를 종결할 수 있으려면 감량을 성공했든 안 했든 인생에서 난 더 이상 다이어트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마음의 작용 원리를 기본적인 것은 알아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을 명심하시면 지금 질문자님이 반복하시게 되는 다이어트에 앞서서 뭐가 더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식욕 억제제는 한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세게 처방을 받는다고 해도 그 식욕 억제제가 듣지 않는 순간이 와요. 왜냐하면 식욕이라는 것은 결국 욕구이다 보니까 몸에 어떤 작용을 한다고 해서 멈춰지는 게 아니라 심리 문제에 의한 욕구예요. 이게 다른 욕구로 옮겨가기도 하고, 내가 식욕이 억제가 되는 몸에 무슨 흥분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게 나는 계속 뭔가 음식을 먹어야 돼. 입맛이 돌고 안 돌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제가 앞전에 식욕 억제제의 위험성 이런 거 굉장히 설명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